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2%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설 연휴 이후 시장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면 우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네이버가 재평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미국발 반도체 호재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오늘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반도체 업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다룬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고, 이에 따라 비메모리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기대되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미 많은 분들이 친숙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상황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가동률이 이미 100%이지만 이들 캐파가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인 CPU, GPU 등에 치우쳐 있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에게 차량용 반도체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에 미국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으며 다양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SFA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가 오늘 급등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오늘 26% 상승하여 8,91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으로 코스닥 30위 수준입니다. 주가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연말까지 5천원대를 횡보하다가 올해 초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이슈가 터지며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월 말에 테슬라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오늘 다시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가 나왔던 1월 26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처럼 주가를 이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슈에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입 규모가 상당히 커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올해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또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에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SFA 반도체가 어떠한 반도체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설계 장비에서부터 후공정, 전공정, 그리고 일괄 공정까지 각 공정별로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여기 후공정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패키징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패키징에는 테스트도 포함이 되는데요. 패키징이란 칩의 정기적 특성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디도록 성형하여 물리적 기능과 형상을 갖도록 제품화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ASE, 암코르 등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공시자료에 국내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나 국내 시장 점유율과 같은 상세 정보가 없었지만 국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 규모 비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SFA 반도체가 국내에서는 매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고 공시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SFA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메모리가 87%, 그리고 나머지가 비메모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료이긴 하지만 2020년 매출에서 수출과 내수 비중이 7대3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오늘 20% 상승하여 6,940원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주 반도체의 시가총액은 2,300억 원으로서 코스닥 422 수준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작년에 긴 횡보장을 거친 이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은 SFA 반도체와는 달리 기관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올해 누적 포지션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이라 오늘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폭된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인데요. 특히 시장에서 초소형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스마트 그리드, 사물통신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낸드 MCP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낸드 MCP의 매출 비중은 65%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그 밖에 D램, 낸드 플래시 등이 나머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 전체 매출은 약 1,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8대2로서 반도체 매출 실적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팹리스 회사로서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공시를 보니 S램의 경우 DB하이텍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제품들의 경우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주 반도체는 그동안 주로 저가형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했으나 최근에 다양한 목적의 모바일 응용기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주 반도체가 복권회사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3분기까지 로또 매출이 400억 원을 넘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종목들은 평소에 언론에서도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터라 개인적으로는 이들 종목들에 대해 그동안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정리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시황 관련하여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